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노인과 60대부터 요양원에 누워있는 노인, 그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 비밀은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매일 샤워할 때 이곳에야를 씻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매일 암세포와 싸우고 독소를 배출하는 청소부가 있습니다. 바로 림프절이죠. 하지만 샤워할 때 99%의 사람들이 비누칠만 대충 하고 지나가는 담부 죽음의 사각지대 못 깨나가 5곳 있습니다. 이곳을 놓치면 내 몸은 서서히 독소 공장으로 변합니다. 특히 마지막 5번째 부위는 뇌졸중을 막는 스위치나 다름없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닥터 이지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내용은 단순한 위생관리가 아니라 생명 연장과 직결된 중요한 의학적 정보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도 이 정보를 통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샤워를 할까요? 단순히 땀 냄새를 없애고 피부의 먼지를 씻어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샤워의 진정한 목적을 절반도 모르고 계신 겁니다. 진정한 샤워란 피부 겉면의 오염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 몸속 깊은 곳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고 막혀있는 순환의 고속도로를 뚫어주는 의식이어야 합니다. 우리 몸은 거대한 도시와 같습니다. 혈관이 상수도라면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림프관은 바로 하수도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 쉬는 동안 몸속에서는 끊임없이 대사 활동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죽은 세포, 박테리아 사체, 침입한 바이러스, 그리고 지방 찌꺼기들이죠. 이 쓰레기들을 수거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림프액이고, 이 림프액이 모여서 쓰레기를 분해하고 정화하는 처리장이 바로 림프절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심장의 펌프질로 힘차게 도는 혈액과 달리 림프액은 스스로 흐르는 힘이 없습니다. 오로지 근육의 움직임이나 외부의 물리적인 자극이 있어야만 흐를 수 있죠. 만약 여러분이 운동 부족 상태이거나 특정 부위를 마사지하듯 씻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수구가 막힌 싱크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내려가지 않고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악취가 진동하고 벌레가 꼬이고 결국엔 배관이 터져버리겠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림프절이 모여있는 특정 부위를 자극해주지 않으면 그곳에 독소가 고여 썩게 됩니다. 이것이 만성염증의 시작이고 부종의 원인이며 나아가서는 암세포가 자라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꼴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군데의 포인트는 바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하수 처리장들이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들은 피부 겉면만 쓱 문지르는 것으로는 절대 씻기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자극을 통해 꽉 막힌 뚜껑을 열어줘야만 비로소 독소가 빠져나갑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부위부터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공략해야 할 곳은 바로 귀 뒤쪽입니다. 샤워하실 때 귀 안쪽은 닦아도 귀 뒤쪽에 움푹 들어간 곳까지 꼼꼼하게 문지르며 씻는 분들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이곳은 얼굴과 뇌의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입니다. 귀 뒤에는 이하선이라고 불리는 침샘과 함께 굵직한 림프절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곳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얼굴의 쓰레기통입니다. 눈, 코, 입,
그리고 뇌에서 배출되는 노폐물들이 1차적으로 모이는 집결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혹시 나이가 들면서 귀 뒤에서 퀴퀴한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거나 본인이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흔히 호라비 냄새 혹은 노인 냄새라고 불리는 이 불쾌한 냄새의 진원지가 바로 귀 뒤쪽입니다. 이 냄새는 단순히 씻지 않아서 나는 게 아닙니다. 림프 순환이 정체되면서 배출되지 못한 노폐물과 피지 속의 지방산이 산화되어 노네날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즉, 귀 뒤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은 지금 내 몸의 안면부 하수도가 막혀 있다는 몸의 비명소리와 같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냄새가 아닙니다. 이곳이 막히면 뇌로 들어가는 혈류량에도 영향을 미치고 뇌에서 사용하고 남은 대사 산물이 빠져나가는 길목이 좁아지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퉁퉁 붓는 분들 계시죠? 혹은 이유 없는 편두통에 시달리거나 피부가 칙칙하고 트러블이 계속 올라오는 분들 10중 8구귀 뒤쪽 림프절이 딱딱하게 굳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이곳의 순환장애는 안면마비나 이명 같은 신경계 질환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단순히 거품을 묻혀 헹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샤워하실 때 비누 거품이 충분한 상태에서 손가락 2개나 3개를 이용해 귀 뒤쪽에 오목한 곳, 의학 용어로는 예풍혈이라고 부르는 자리를 지그시 눌러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피부를 문지르는 느낌이 아니라 피부 밑에 있는 림프관을 짜준다는 느낌으로 위아래로 10회 이상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듯 씻어내야 합니다. 이때 약간의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이미 독소가 꽤 많이 쌓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매일 샤워할 때마다 이곳을 1분씩만 마사지해줘도 당장 다음날 아침 얼굴의 붓기가 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뇌 청소의 시작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귀 뒤쪽이 얼굴의 쓰레기통이라면 이제 우리는 몸통의 거대한 쓰레기통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부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독소를 품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겨드랑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겨드랑이를 씻을 때 그저 땀 냄새를 없애기 위해 표면만 박박 문지르곤 합니다. 하지만 겨드랑이는 우리 몸 상반신 전체에 림프액이 모여드는 거대한 호수와 같은 곳입니다. 팔, 가슴, 등, 그리고 목에서 내려온 림프관들이 모두 이곳으로 연결됩니다. 겨드랑이는 단순히 땀이 나고 냄새가 나는 부위가 아니라 우리 몸 상반신 전체의 독소가 모이는 중앙 하수 처리장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곳을 씻을 때 비누칠 한 번으로 끝내버리곤 하죠. 의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집안의 쓰레기 봉투를 묶기만 하고 밖으로 내놓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겨드랑이 밑에는 림프절이 포도송이처럼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팔을 들어 겨드랑이 가운데를 만졌을 때 멍울 같은 것이 잡히거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이미 독소가 가득 차서 하수도가 범람하기 직전이라는 위험 신호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겨드랑이 관리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유방과 겨드랑이는 하나의 림프 체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방에서 발생하는 노폐물들이 겨드랑이를 통해 빠져나가야 하는데 이곳이 막히면 독소는 갈 곳을 잃고 다시 유방 조직으로 역류하게 됩니다. 이것이 유선염이나 유방암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남성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겨드랑이 림프 순환이 정체되면 어깨 통증이 만성화되고
팔이 저리거나 손가락 끝의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심장과 가까운 왼쪽 겨드랑이의 순환 장애는 심혈관 질환의 예후를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샤워기를 한 손에 들고 반대쪽 팔을 머리 뒤로 높이 올리십시오. 겨드랑이 안쪽에 움푹 파인 곳을 따뜻한 물로 충분히 불린 뒤 비누 거품을 이용해 손바닥 전체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 하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피부를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 박혀 있는 림프절을 가볍게 자극한다는 느낌으로 펌핑해 주는 것입니다. 샤워 중에 가볍게 주먹을 쥐고 겨드랑이를 톡톡 두드려 주는 것만으로도 막혔던 하수도가 시원하게 뚫리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1분만 투자하면 상체의 붓기가 빠지고 팔의 라인이 매끄러워지는 것은 물론 내 몸의 면역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상체를 지나 우리 몸의 가장 거대한 하수구이자 전신의 균형을 책임지는 세 번째 부위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바로 사타구니, 의학 용어로 서해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은 상체와 하체를 잇는 유일한 통로이자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림프절들이 집결해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서해부는 우리 몸의 하수구 중에서도 가장 큰 대형 배수관과 같습니다. 다리에서 올라오는 모든 노폐물과 복부 하부에서 내려오는 독소들이 여기서 만나 정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곳은 하루 종일 속옷과 옷에 압박받고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심하게 눌려있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발이 항상 차갑거나 오후만 되면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붓는다면 그것은 신발 탓이 아니라 바로 서해부 하수구가 꽉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순환이 막히면 독소는 허벅지와 엉덩이에 쌓여 셀룰라이트를 만들고 더 심각하게는 자궁이나 전립선 같은 생식기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서해부의 온도가 떨어지고 순환이 정체되면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면역세포의 활동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이 서해부 주변의 근육이 소실되고 림프 순환이 완전히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곳을 깨끗하고 원활하게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장수의 스위치를 켜는 일입니다. 샤워할 때 이곳을 씻는 법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따뜻한 물로 서해부 라인을 따라 충분히 이완시킨 뒤 손가락 끝을 이용해 허벅지 안쪽에서 배꼽 방향으로 쓸어 올리듯 씻어 주십시오. 이곳은 피부가 약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너무 강한 자극보다는 따뜻한 온수 샤워기로 수압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단 5회만 서해부를 정성스럽게 씻어내고 자극해줘도 하체의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정맥류를 예방하고 전신의 에너지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수구 입구만 청소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수도의 가장 끝단, 하지만 독소가 가장 교묘하게 숨어드는 네 번째 장소로 가야 합니다. 바로 발가락 사이입니다. 여러분은 발을 씻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서 있는 상태에서 흐르는 비눗물에 대충 발을 비비고 끝내지는 않으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매일 수백만 마리의 세균과 독소를 몸 안으로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발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 불리지만 동시에 땅의 오염과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사이는 통풍이 되지 않고 습기가 많아 박테리아와 징윤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단순히 무좀이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발가락 사이의 미세한 상처나 습진을 통해 침투한 독소는 혈관을 타고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림프 체계의 가장 말단인 이곳이 오염되면 하체 전체에 림프관이 오염된 액체로 가득 차게 됩니다. 노인성 질환 중 하나인 봉과지겸이 왜 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소홀함이 결국 전신 감염과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통로가 바로 발가락 사이입니다. 따라서 샤워할 때 반드시 자리에 앉아서 손으로 발가락 하나하나를 벌려가며 씻어야 합니다. 발가락 사이의 때와 각질을 제거하는 것은 단순히 청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독소의 침입로를 차단하는 보안 작업입니다. 10초만 더 투자해서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문지르고 물기를 완벽하게 말리는 습관, 이것이 여러분을 요양원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발가락 사이사이의 세균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의 방어선이 뚫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하체의 끝단에서 다시 몸의 중심부로 올라와 오늘 강의의 정점이자 여러분이 가장 경악할 만한 5번째 부위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우리 몸의 중심이자 태아 시절 어머니로부터 생명 에너지를 공급받던 통로입니다. 바로 배꼽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배꼽을 씻어야 한다고 라며 의아해 하실 겁니다. 심지어 배꼽을 잘못 건드리면 배가 아프다 하는 어른들의 말씀 때문에 평생 배꼽 근처에는 손도 대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의학 박사로서 단언컨대 배꼽은 우리 몸에서 가장 위험한 세균의 화약고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관리가 안 된 배꼽대 속에는 무려 1200마리 이상의 서로 다른 박테리아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안의 병이보다 수천 배나 더러운 수치입니다. 배꼽은 구조상 안으로 움푹 파여 있어 피지, 땀, 죽은 세포, 그리고 옷에서 나온 먼지들이 엉겨붙기 아주 좋은 구조입니다. 이곳에 쌓인 오염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하고 강력한 악취와 함께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왜 배꼽을 씻는 것이 뇌졸중과 장수에 연결되는 것일까요? 배꼽 바로 안쪽에는 우리 몸의 주요 장기들과 연결된 복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배꼽의 염증은 단순히 피부병으로 끝나지 않고 복막을 자극하며 이는 곧 전신 염증 수치를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혈관 속을 흐르는 염증 물질은 혈관 벽을 두껍게 만들고 혈전을 유발합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 배꼽 주변의 혈액순환 정체는 복부 비만과 장 기능 저하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고혈압과 내장 지방 수치를 높여 뇌졸중의 위험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배꼽은 우리 몸의 기운이 모이는 단전과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오염되고 막혀 있는데 어떻게 전신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민감한 배꼽을 어떻게 안전하게 씻어야 할까요? 절대 손톱으로 파내서는 안 됩니다. 손톱 아래의 세균이 배꼽의 미세한 상처를 통해 침투하면 복막염이라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샤워 전이나 샤워 중에 오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면봉의 식용 오일이나 바디 오일을 충분히 적셔 배꼽 안쪽에 살짝 넣어 두십시오. 5분 정도 지나면 딱딱하게 굳어있던 때들이 부드럽게 불어납니다. 그때 샤워기에 미온수로 거품을 내어 아주 부드럽게 닦아내면 됩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만 이렇게 배꼽을 관리해줘도 내 몸의 염증 수치가 몰라보게 줄어들고 소화 기능이 개선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귀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 그리고 배꼽까지 5군데의 죽음의 사각지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박사님, 그냥 깨끗이 씻기만 하면 정말로 요양원에 안 가고 오래 살 수 있나요? 제 대답은 네, 그렇습니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과학적인 전제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단순히 씻는 행위가 아니라 자극하는 방식이 장수를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의 하수도인 림프는 외부의 압력이 없으면 흐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샤워할 때 이 5부위를 정성껏 만지고 씻어주는 행위 자체가 바로자가 림프 마사지가 됩니다. 이것은 정체된 독소를 강제로 흐르게 만들어 세포 하나하나에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도록 돕는 최고의 항노화 요법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는 샤워 시간이 단순히 몸을 닦는 시간이 아니라 내 몸의 하수도를 청소하고 면역력을 재정비하는 골든타임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뇌졸중, 치매, 암 같은 무서운 질병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내 몸의 하수구가 막혀 독소가 차오르고 그 독소가 혈관을 타고 뇌를 공격하고 장기를 파괴한 결과물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5곳만 제대로 관리해도 여러분은 질병의 늪에서 벗어나 건강한 100세를 맞이할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줄 박사 이지후만의 특급 샤워 비법과 실제 요양원에 가지 않고 100세를 누리는 분들의 공통적인 생활 습관을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퍼즐 조각까지 맞춰야 비로소 여러분의 건강 지도가 완성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5가지 부위의 비밀은 단순한 위생의 영역을 넘어선 생존의 기술입니다. 하지만 박사로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마지막 한 조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과 온도의 조화입니다. 샤워를 마무리할 때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30초의 기적을 여러분께 선물하고 싶습니다. 모든 샤워를 마친 후 마지막 30초 동안 발끝부터 무릎까지 그리고 손끝부터 어깨까지 시원한 찬물로 가볍게 헹구어 보십시오. 이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를 통해 혈관을 수축했다가 이완시킴으로써 혈관의 탄력을 극대화하는 훈련입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고 100세까지 장수하는 분들의 혈관은 마치 젊은이처럼 쫄깃한 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심장을 강하게 만들고 뇌로 가는 혈류를 안정시켜 뇌졸중의 공포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과정은 사실 거창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매일 하는 샤워 시간에 내 몸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소외되었던 5곳의 하수구를 정성껏 어루만져 주는 것 뿐입니다. 누군가는 고작 씻는 걸로 인생이 바뀔까? 라고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의학의 역사는 언제나 작은 습관의 반복이 거대한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매일 쌓이는 독소를 방치하는 사람은 질병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고 매일 그 독소를 닦아내는 사람은 장수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병원 침대가 아닌 푸른 공원을 산책하는 100세 노인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의 하수도를 뚫어주는 일이 여러분에게도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샤워 습관 중 가장 바꾸기 힘들 것 같은 부분은 어디인가요? 혹은 오늘 내용을 실천해 보시고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 창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읽어보고 여러분의 건강 고민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에
저 닥터 이지후가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여줄 더 깊이 있고 유익한 의학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우리 다음 건강 시간에도 꼭 만나요. 지금까지 닥터 이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